주말과 공휴일이면 예약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개호강의 극치라는 이곳. 개들의 신라 호텔이라고도 불린다는데 다름 아닌 대명 소노그룹이 운영하는 소노펫입니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시죠? 그런데 한때 대명 소노그룹이 이 반려견 때문에 골치를 썩었다는 사실 아시나요? 에딘머니는 대명 소노그룹의 히트작 소노펫의 탄생 비하인드와 인기 비결,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먼저 소노펫 이전에 대명 소노그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명 리조트가 더 익숙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대명 리조트의 시작은 1987년 포항에서 대명주택이라는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고 서홍송 창업주가 콘도 사업에 뛰어들면서 시작됐습니다. 1990년 대명 설악콘도가 첫 작품이었고요. 이후 양평콘도, 대명 비발디파크 등을 연이어 개관하면서 승승장구하는 듯 했으나 IMF 외환위기로 부도가 나버렸죠. 초기 막대한 투자 비용이 부메랑이었던 겁니다.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단양콘도 분양이 한창이던 2001년 서홍송 회장이 퇴근길 갑자기 쓰러지는 비운의 사고를 당합니다. 그렇게 유언도 남길 틈 없이 세상을 떠나고 부인 박춘희 회장이 대신 경영을 맡게 됐어요. 중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잡음이 있기도 했지만 잘 마무리되고 박 회장은 리조트 사업 확장에 올인했습니다. 2005년 대명 콘도에서 대명 리조트로 상호를 바꾸고 비발디파크, 오션월드, 소울비치, 호텔앤리조트, 양양건설에 착수합니다. 델피노, 엠블호텔 등 브레인체인들을 잇따라 내놓았고 성공시켰죠. 회사는 계속 커나갔고 외아들 서준혁이 경영에 본격 뛰어들면서 또 한 번 탈바꿈합니다. 2019년 글로벌 리조트 브랜드로 나아가야 한다며 대명 리조트는 소노호텔앤리조트로 거듭났어요. 소노는 이탈리아어로 이상향. 회사는 국내외에 26개 계열사를 거느린 그룹사로 성장했고 매출 또한 1조 원을 거뜬히 넘는 1조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또 남들은 위기라는 코로나를 도리어 기회로 체질 개선을 해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을 하는데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게 바로 펫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라 하죠. 4명 중 1명꼴로 키운다는 건데요. 이러다 보니 반려동물 관련 산업도 성장세가 무섭습니다. 2005년 펫 시장 규모가 1조 원이었는데 5년 뒤 6조 원대로 커진다고 하거든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보통 드는 비용 월 20에서 3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사료값도 간식값도 다 돈입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좀 사는 집에서 키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죠. 반려견도 자식이나 마찬가지라 관련 지출을 아끼지 않고요. 아낌없이 키우다 보니 시장도 빠르게 커지고 개호강하는 세상이 온 거죠. 영화 기생충에서 박소담이 개 육포 먹던 장면 있었잖아요. 개 유치원, 개 요가원, 개 스파 등 반려견들이 마치 사람처럼 누리는 그런 시대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등장한 게 개캉스. 애견 호텔에 맡기고 주인은 놀러 가는 건 사실 반려견들한텐 고문이죠. 반려견도 주인도 즐길 수 있는 힐링의 공간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등장한 게 반려견 동반 숙박시설이었는데요. 처음엔 펜션 이런 데서 시작하다가 대대적으로 반려견 동반을 강조하면서 리조트로서의 그 펫 프렌드리를 선언한 게 바로 대명 소노그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름까지 아예 소노펫으로 정했죠. 2020년 7월 비발디파크에 155개실, 소노캄 고양에 26개실을 펫 동반 전용 룸으로 만들었고요. 그룹 내에도 소노펫 클럽 앤 리조트 부문을 독립시켰습니다. 대명 소노그룹이 그런데 펫 시장이 커지니 펫을 해야겠다 생각했을까요? 여기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현재 소노펫 클럽 앤 리조트 대표인 유태환 대표가 경영기획 본부장 시절 허주영 대한수의사 회장을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떠오른 아이디어였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 대표는 리조트에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는 고객들이 있는데 오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오라고 했더니 민원도 있고 그래서 애로가 있다고 고민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허 회장이 그러지 말고 아예 한 그 동을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서 묵을 수 있는 시설로 바꾸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해요.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1년에도 주말에 만실, 평일에도 투숙률이 50%에 달했습니다. 매출은 2020년 대비 2021년 40% 이상 늘었고요. 올해는 더 늘 거라고 합니다. 현재 7, 8월 성수기 예약률은 95%에 육박합니다. 객실 요금은 보통 일반 객실보다 30% 이상 비싸도
이용객은 밀려들고 있고요. 이용가는 회원권이 없는 경우 스위트룸은 73만 원, 패밀리룸은 59만 원, 회원의 경우는 각 30만 원대, 20만 원대라고 하는데요. 견주들은 아낌없이 지갑을 엽니다. 그럼 소노펫 내부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일단 냄새부터 다르다고 하는데요. 각별이, 디퓨저 등에 신경을 쓴다고 합니다. 반려견 동반 엘리베이터는 개 전용 공간이 따로 있네요. 그리고 뭔가 어두침침하죠. 이게 개들의 시력 보호를 위해 설계된 특별한 조명이라고 하네요.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뭔가 다 낮습니다. 소파도, 침대도, 협탁도 전부 낮아요. 그리고 반려견 전용 쿠션이 70만 원 정도 한다는데 그 쿠션이 있고 개밥그릇, 타월 등이 따로 마련돼 있네요. 반려견용 웰컴 세트도 있습니다. 개 우선이다 보니 오히려 사람들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때 허리를 구부리고 먹어야 할 정도라는데 그런 점이 오히려 견주들의 마음을 사는 인기 비결 중 하나라고 합니다. 반려견 카페도 있어요. 띵킹독이라고요. 이곳에 가면 개모차도 대여해주고요. 멍푸치노라고 있는데 이게 사람이 마시는 게 아니네요. 개 음료나 간식, 식사가 있고 물론 사람용도 있습니다. 개 식사라고 플라스틱 이런 데 나오지 않아요. 사람과 똑같은 고급 식기에 플레이팅까지 제대로 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들이 환장한다는 이곳. 2,000평에 소형견, 대형견 구분돼서 뛰놀 수 있는 이 넓은 잔디밭. 개들은 이곳에서 입마개도 목줄도 없이 자유를 만끽합니다. 반려견을 잠시 맡기는 공간인 보딩도 있고요. 개 셀프 목욕실도 30분 5,000원을 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강아지 행동 관련 상담을 해주는 전문가도 항시 상주한다고 합니다. 이래저래 개 천국이 맞습니다. 참, 반려견이라고 무조건 입장 가능한 건 아닙니다. 광견병 접종 서류를 낸 개만 통과고요. 또 5개월 미만 아기는 못 간다고 하네요. 소노펫의 성공 이후 펫 패밀리용 객실이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했고 지금은 5성급 호텔들도 펫 전용 객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노펫이 도리어 반려견 선진국이라는 유럽으로 수출될 예정인데요. 지난해 여름 대명 소노그룹이 스웨덴의 하이코스트 지역개발공사 등과 MOU를 체결했는데요. 내용은 소노펫의 스웨덴 펫 호텔 운영입니다. 스웨덴 관광청 등 소노펫을 방문해보고 하는 말이 스웨덴도 개를 가족처럼 생각은 하지만 개는 갠데 한국은 아예 사람처럼 대하는 걸 보고 놀랐다고 하는데요. 아예 소노펫을 K-펫이라고 부르는 서준혁 대표는 소노펫을 한국형 펫 리조트의 표준으로 밀고 있기도 합니다. 개들이 호캉스를 즐기는 시대에 이르렀건만 반려견의 법적 지위는 아직도 유체물, 즉 물건에 머물러 있습니다. 법무부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서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의원들이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서 진전이 없고요. 5만 명의 국민청원까지 올라간 상태네요. 반려견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 때 땅에 묻으면 벌금형, 음식물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하는 그런 실정. 산업의 발전 속도에 비해서 너무나도 큰 괴리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상으로 골치 아픈 투숙객, 펫 때문에 고민하다 아예 펫을 VIP 고객으로 펫 동반 전용 숙소를 열어 성공한 대명 소노그룹의 소노펫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는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